조식하는데 얼마 안 걸린대. 도인. 와. 운기조식. 엉덩이만 붙이신 것 같은데 분명히. 기를 딱 조절한다. 운기조식. 중요한 거예요. 그 운기조식은 뭐 아무나 아니 도인들이라는 거지. 기를 모으고 뿌리고 하는 그런 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요가에서도 기를 모으는 것 반달 잡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풀어놓고 하면 기가 충전이 안 돼. 계속 빠져나간다고. 그냥 에너지 쓰고 있는 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쪼을 때 쪼고 풀 때 풀고 이런 게 같이 연금술이 들어가야 요가의 그런 진정한 내면의 연금술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너희들이 이제 그 정도까지 가려면 이제 요가를 정말 요가답게 하는 단계가 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선생님들 하면서 반달을 쪼고 있는지 불안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꿈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이냐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냥 눈으로 그냥 형태만 나오지. 뭐 유연한 애들 그냥 아사나 형태 그냥 잘 나올 수 있어. 반달 안 잡아도 할 수 있고 호흡을 안 해도 그냥 유연한 대로 그냥 형체는 다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고. 애들이 요가 시켜놓으면 애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사이타 불어나라 하면서 반달 잡으면서 할 것 같아? 못해 얘들. 개념도 없어. 그냥 형체가 하는 거죠. 근데 요가의 가장 중요한 건 내면에 있다고. 내면의 연금술이라고. 우리가 몸에도 이 형체를 주관하는 거, 뭐 간기, 심기, 비기, 폐기 이런 것도 우리가 조직이 걔가 스스로 구조가 스스로 지가 작동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심장이 지가 혼자 아무것도 호흡을 공기를 집어넣지 않았는데 지가 혼자 벌떡벌떡 뛰어갖고 심주의 혈맹을 하는 게 아니라고. 심주 신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 기가 소멸되면 차단 딱 시켜버리면 그냥 정지가 되는 거라고. 안 보이잖아. 근데 안 보인다고 없다고? 이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사실은 이제 이런 개념을 딱 잡아놓으면 인체에 대한 이런 기적 개념을 확 잡아보면은 이 안에 다 있어. 말이 왜 철학이라고 했겠어요? 인체 철학이 인체에 대해 근본적인 게 파악이 다 되면은 그 안에 구조부터 해갖고 뭐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는데 기의 흐름까지도 알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도 보이는데 신주 신명까지도 그 사람 감정선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심리학부터 해서 생리학, 심리학, 병리학 구조를 말할 필요 없고 기능학, 해부 근육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고 그냥 그 구조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건 우리 그냥 잠깐이면 한 30분만 보면 여러분들 해부학, 구조학, 근육학은 그냥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주체를 주관하는 것은 이 기라고. 근육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어도 펌핑 시켜놨어도 여기다가 차도 딱 대면 싸늘하게 식어버려. 심장 딱 멈추게 되면. 그걸 모든 중요한 걸 추동시키는 거는 기다. 단순하지. 너무 단순해갖고 거짓말 같아. 그렇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언어에도 우리가 모든 언어가 다 기를 집어넣었잖아. 원기, 원래의 기, 진기, 진짜의 기, 응? 거기에다가 뭐 기혈, 혈에 기가 들어가지 눈에 보이지만 기혈, 혈기, 간기, 심기, 비기, 폐기, 신기, 또 뭐 있어? 용기, 뭐 기운, 기후, 뭐 기자로 들어가는 말이 제일 많을 거라고 아마 찾아보면 3천 단어가 들어가, 3천 글자가 들어가.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글자가 기야, 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원래 본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말의 언어에도 기라는 게 그렇게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야. 응? 대기, 공기, 기류, 기분이 막혀서 기가 막혀서 내가 기가 찰 일이다. 기가 막혔다. 기분이 나쁘다. 폐기, 살기, 온기, 습기 다 들어가잖아. 나도 생각해서 아무 생각 너무 그냥 단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거야. 그 기라는 개념도 없으면서 웃기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언어에다가도
소리 문자에도 이렇게 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한문에도 평문자에도 기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황제 내경의 시어로 표현해놨는데 그 안에 기라는 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고. 삼천자가 들어가 있다고. 한글에도 우리가 일상으로 말하는 거에도 모든 기가 들어가. 뭐 기간이 좋네, 뭐가 좋네, 기운이 좋네, 안 좋네, 세로로 얘기해. 저 사람 보고도 기운이 좋다. 얘 보고, 얘가 기운이 아주 좋아. 기상이 아주 다 기가 들어가. 그만큼 기가 많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써먹으라고.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있으라고.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으라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고 있어. 기에 대해서 기가 무슨 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철학적인 개념도 아니고 언어의 그냥 유의도 아니고 실체라고. 그리고 경락선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잖아. 12개. 거기에 기경팔맥에 인맥동맥하고 해서 14경맥. 중요한 거. 거기에 나머지 기경팔맥 중에서 6맥, 대맥, 동맥 쪽에 양류맥, 양교맥, 인맥 쪽에 음류맥, 음교맥 포함해서 기경팔맥 플러스 12경맥 하면은 20경맥이지, 그지? 그 정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딱 잡아놨다니까. 이 정도는 알면은 인체에 대해서 에너지 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얼마나 간단하냐. 한의대학교 있잖아. 4년 나면 6년 나와도 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애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진짜. 그게 제일 기본. 그래서 사람이 세뇌시켜놓은 게 얼마나 이게 무섭다는 걸. 정상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잘했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세기 교육 시스템화에서는 생전 고등학교 때까지 기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음양, 오행, 육기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무국이니 태극이니 뭐 역학 뭐 이런 기초이론, 기에 대한 기초이론을 들어본 적이 없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서양 한국에 우리가 학교에서 생물, 뭐 물리, 과학 뭐 이런 거에 세뇌가 돼 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 과학이 되게 과학이라고 하면 정말 사실이고 가장 검증된 거고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세뇌가 돼 있다고. 언어 자체 과학이라는 말에 서양에서 쓰는 게 과학이라고 해서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과학이라는 게 과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 좀 문명적으로 발전시켜 놓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말을 쓰는 것 뿐이지. 응?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는데 의식을 바꾸는데 몇 년이 걸린대. 아무 생각 없고. 지금까지 뭐 인간은 우리가 인간을 봤을 때는 바로 그냥 인간에서 보잖아. 해부에서 보잖아. 서양은 인간을 바깥에서 안 봐. 그냥 인간에서 본다니까.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사실일 것 같지. 인간을 인간에게서 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실체일 것 같지. 그것도 대부분이잖아. 사실 맞잖아. 인간을 알려면 인간한테서 봐야지 왜 바깥에서 보려고 하냐고. 뭐 무국이 어떻고 태극이 어떻고 우주 생성 원리가 왜 나오냐고. 천지 합기 인간은 천지 합기 인이다는 말이 왜 나오냐고.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잖아. 뜬금 잡는 소리지. 철학적으로 들리지 않아? 뭔가 그지? 서양은 어떻게 인간에서 본다고. 죽은 자에서부터 본다고. 죽은 자의 몸에서 해부를 통해서 본다고. 바로. 그리고 막 분석을 해놓는다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간은 어떻고 심장은 어떻고 이건 어쩌고 조직적으로 기능학적으로 막 풀어서 놓는다고. 그럴 때 보이잖아. 이게 인간인 것처럼 보이잖아. 인간이지. 인간의 죽은 자지. 그러니까 기가 소멸된 기의 활동이 멈춰져 있는 그냥 형체이지. 그 인간이 아니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인간의 실체는 거기서 찾을 수가 없거든. 조금 전에 해보갖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 알 수 없어. 응. 얘들이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이게 기가 다 빠져나가서 해부를 해갖고 그냥 구조적으로 형태 안에서. 응? 설마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야. 호랑이를 죽여놓고 그걸 배를 갈라놓고 그 안에서 막 뒤져봐봐야 호랑이의 실체가 없어. 호랑이의 용맹함이나 호랑이의 의식이나
호랑이가 가지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유전자 몰라. 그 죽은 자에서 한참 뒤져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산자에서 찾는 게 이제 생학적인 물질로 보는 거지. 인간은요. 그 물질 보니까 인간의 물질은 CHNO고 뭐고 이렇게 쭉 7대 원소, 8대 원소로 쭉 나누는데 그 중에서 CHNO가 주로다.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그걸 갖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뭐 세포도 어쩌고 저쩌고 세포하고 뭐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뭐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셀이라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세포 모든 근데 그 세포가 어쩌라고. 그 세포에서 인간이 규명이 되나? 안 되거든. 세포도 끊임없이 바뀌어. 그리고 틀려. 세포 자체가 틀려. 인간 다 틀려. 같은 유전자,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나왔으면 똑같은 유전자 세포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세포 자체 틀려. 혈액형도 틀린 애들이 있네. 틀리다. 그 세포에다가도 그 생화 원소 물질에다가도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 변화만 조금 주면 밀도 변화만 조금 좀 확 바뀌어버렸다. 색깔도 변할 수가 있죠. 그 만물에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눈에 보이는 오행이지. 그게 육기가 관여하게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육기가 관여되는데 거기에 풍한 서습 조화라고 하는 육기가 들어가서 거기에 밀도 압력까지 또 들어가게 되면 그 편차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인간처럼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의 흐름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타의적인 피조물이라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런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의문이 나는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왜 나는 태어났지 도대체? 그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책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나는 왜 태어났지? 부모 나는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지금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뭐 이런 생각 있잖아. 그런 생명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를 해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동양 사상, 철학, 의학, 역학, 우주 생성 원리까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았다고. 그를 부모도 설명해 주지도 못하고 학교 선생님도 설명해 주지 못하더라고. 요가 선생님도 설명을 해 주지 못하더라고. 모르더라고. 난 여기 설명을 해 주잖아. 당연히 부모에 의해서 엄마, 아빠의 결합품이지. 1차적으로, 그지? 1차야, 1차.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의 결합품이야. 두 분이 사랑을 했든 섹스를 했든 해서 나온 결과물이지, 그지? 그렇지만 그 부모는 그 난자, 정자는 어떻게 만들어냈지? 또 이렇게 또 들어가 보면 섭생으로 나온 거잖아. 숨 쉬고 마시고 먹고 한 결과물이 정기신, 정액, 아주 정밀한 그런 생명 에너지로 응축되어 있는 그게 돼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씨앗이 된 거잖아. 정자는 씨앗이잖아. 근데 그 씨앗은 어디서 만들어져? 쭉 들어가 보면 결국 숨 쉬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숨 쉬고 그 결과물이죠.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뭐 전기신 수혈 해서 응축된 가장 정밀한 생명체만큼 정밀한 게 어디 있어? 신비한 게 어디 있어? 근데 그 신비로운 그런 정밀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져? 우리가 숨 쉬고 마신 결과물이라고 사실. 정제된 아주 정밀하게 정제된 그 결과물이지. 소중하지 않아. 그래서 소중해서 그걸 아끼라고 얘기하잖아. 정을 낭비하지 말아라. 정을 낭비한다는 것은 결국 질병으로 가는 거고 질병을 떼어놓으면 병사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임금들이 권력을 가진 임금
황제나 저기들이 단명을 하는 이유들이 다 정을 낭비를 해서 특히 남자들 황제들 구중궁궐에 최소한 99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매일 밤 순찰을 돌았던 세종대왕 가장 자신이 많죠. 우리나라 성군이라고 하는 그분도 그랬는데 딴 사람도 좋겠겠어. 그 우리나라 최고 존경받는 조선 500년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왕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인데 한글 창시하고 태평성대를 이룬 세종대왕도 99명의 궁녀를 거느렸는데 다른 그 폭군들이라는 데는 오죽하겠어요. 3천 궁녀를 거느린 사람도 있었지. 30세도 못 써요. 30대 초반에 다 죽었어요. 우리 이렇게 생명체를 쭉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인간은 어디서 나왔나? 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 지구의 탄생 원리까지 들어가고 지구는 어떻게 만들었나? 우주 생성 원리, 빅뱅 원리까지 들어가고 창세기까지도 들여다보게 되고 종교적으로 보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해. 나하고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피조물이야. 피고. 그러니까 원조물이 아니라고. 원래부터 있던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고. 그냥 피조물이야. 그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게 없던 게 생겨난 거에 하나의 원리지. 없던 게 생겨났으니까 있던 게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인간이 불로장생은 안 되는 거야. 뭐 생장화수장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먹든 좋은 환경에 있든 간에 그것 당시상은 좋지만 영원 불멸할 수가 없다. 정지가 돼야 이게 영원 불멸할 수 있는 건데 딱 영원히 살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딱 멈춰야 돼.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는 그런 지구 그런 행성이 있다면 오래 살 수 있겠지. 영원하게 불멸할 수 있겠지. 그리고 태양이 계속 떠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작용을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다. 발은 받았다가 밤이 되면 꺼지잖아.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죽음이야. 빛은 생명이잖아. 단순해. 그러니까 애초에 우주 생성에서 처음에 그냥 질 같은 어둠이었었잖아. 어둠에서 뭔가가 무국에서 크게 없던 게 파장이 빅뱅이라면서 빛이 생겨난 거잖아.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사실 어둠은 죽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두우면 쉬어야 돼. 태양 에너지가 떨어지면 피곤해. 기가 떨어져. 그래서 저녁 되면 자야 돼. 어둠이 되면 자야 돼. 그 낮에는 또 기온이 올라와. 태양이 뜨고. 그러니까 또 길을 받았어, 양기를 받아서 또 하는 거야. 우주와 인간이 공명을 해야 안 하나? 상응하잖아. 상통하잖아. 각자 따로 살지 않잖아. 해 떴는데 잠자고 거꾸로 살지가 않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바깥에 존재의 자연과 우주와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밖에 없다고. 서로 공명하지 않으면 생명체가 생겨날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순응하는 거예요. 자연하고 우주하고. 그래서 우주와 대우주와 소우주가 소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바깥에서 어떤 생명 원리가 있으면 우리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적 시스템이 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게 밖에 있으면 우리도 있는 거고. 그게 육체고. 안 보이는 건 또 안 보이는 무형의 기계장치, 생명장치가 있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큰 틀을 딱 내가 개념이 딱 잡히면 사물을 보는 거나 만물을 보는 거라든지 인체를 보는 거라든지 사람을 보는 것들이 다 변화가 된다고. 하나의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고. 재밌어. 그러면 사람을 관찰하는 것도 재밌어.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고. 회원들을 보면서 보는 이게 소위 말해 안목이 깊어진다. 굉장히 눈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그래서 아까 고름신경하고 신포경하고 요 간경락을 얘기했는데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또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류가 보이지.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좋은 물건을 보고 저 물건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이 그런 감경락에서 흡입하고자 하는 그런 게 강한 사람들이겠지, 그치? 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좋은 거 보고 가지고 싶지. 근데 유독 강한 사람, 저장하려고 땡겨놓으려고 하는 게 강한 사람들이 있다고. 요 기운이 강한 사람. 저 사람 욕심 많네. 그 사람을 나쁘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의 간, 오장의 기운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걸 어떻게 뜯어고쳐? 안 돼. 그 굳이 바꿀 수 있어. 못 됐잖아. 얼음?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명예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명예, 권력, 이 명예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권력이라는 그런 것도 사실 물질을 같이 추구하는 거지. 높이 올라갈수록 물질이 들어오니까. 근데 지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는. 걸음, 수걸음, 신풍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지식이라든지 지혜, 영성 뭐 이런 걸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걸음, 신포경 쪽, 이쪽에 에너지선이 활성화되는 사람들이다. 여기들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불안에 집착을 하잖아, 그죠? 뭔가 에너지선에 뭐 이런 거에 뭐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뭘 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가슴이 열리잖아. 가슴이 열린다는 불안을 각성된다는 얘기는 수고는 신포경이 될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뭐 이것도 되지만은 이래 해도 이쪽이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성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적으로는 이 수고는 신포경 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아무래도 심장경락, 심주혈맥, 심령이 될 수밖에 없잖아. 가슴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영성적으로 활성화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소심해서. 소심한 사람들 뭐 막 의식을 막 하고 그러진 않거든. 그 유출을 할 수가 있다. 뭐 이쪽은 이제 뭐 수시장 삼초경하고 족시장 담경은 우리가 이 옆으로 가는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거야. 측면으로 가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심포하고 이 3초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이제 심포와 3초와 관련된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야 된다. 요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요가에서 실경락 쪽에 아웃라인을 얘기를 해줬으니까 대충 있어. 응? 왜? 갔다 올때 너무 매워 아파서. 너무 사람을 네. 단순하게 단순하게 네, 만나는 알겠어요. 뺐고 봤어. 이거 행경막 그지? 행경막 심포 3초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상초, 중초, 하초, 배꼽 밑으로 그지? 네. 배꼽 밑으로 하초 여기 단전 있지. 이 심포 3초 개념은 서양 해법적이나 서양 의학적으로는 없는 개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포 3초를 얘기하면 기적인 걸 얘기해요. 기적 작용을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의 장기야. 심포 3초. 누가 심포를 갖고서는 눈에 보이는 장기다라고 얘기는 하지 하면 안 돼. 해법적으로 뭐 심포나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네. 다만 심포는 심장을 싸고 있는 망이라고 실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 3초가 문제지. 이 3초를 눈에 보이는 장기는 아니야 이건 그냥. 근데 한양이나 동양화에서는 상중하로 나눠놨어. 상초가 있고 중초가 있고 하초가 있고 이렇게. 상초는 어디? 양유두선, 적국지. 유두선을 정중선으로 해갖고 위를 상초라고 하고 배꼽 위,
배꼽에서 양유두선 사이를 중추라고 하고 배꼽 밑으로 해서 여기를 하추라고 해요. 하추 밑에는 여기 단전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 단전. 그 양유두선 사이에는 여기 어디? 단중이라고 있지. 단중. 그래서 우리가 부장가선을 할 때 이 배꼽 쪽에 맨 밑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부분 있잖아요. 배꼽 밑으로 뭐 2촌 반, 뭐 3촌 반 밑에 이렇게 딱 눌렀을 딱 배꼽 밑에 눌렀을 때 손으로 눌렀을 때 튕겨 나오는 데가 있어요. 눌러봐봐요 여기. 이렇게 딱 끌어당겼을 때 배꼽으로 딱 눌렀다 힘 줘. 힘 줄 때 땡땡하게 들어오는 데 부위 있지. 그때가 힘 줬다가 손가락 탁 넣으면 탁 눌러나오는 데 있지. 응? 배꼽 밑으로 정중선. 거기 하단전이라고 하는 하단전. 그리고 명치는 데를 여기가 중단전이라고 하고 사실 여기를 이제 뭐 상단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딱 힘 들어갈 때 누를 때 힘 들어가는 부분 여기가 단전이라는데요. 단전은 어디? 기가 모인 축전되는 부분. 우리가 전기를 축전할 때 축전기 하듯이 기가 여기 모인 거예요. 하단전.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단전까지 하단전까지 쫙 끌어들여라. 깊게 마시고 배를 나오게 하고 내쉬면서 수축시키면서 최대한 밑에까지 끌어내려서 딱 모으는 거 멈추는 거. 이게 단전호흡이 그런 거야. 마실 때 숨 들어 마시면서 배 나오고 배꼽 살짝 나오고 이 복식호흡 같지? 그렇지만 내쉴 때 수축시키면서 쭉 끌어들이는 거야. 배꼽 밑에까지 하단전까지 끌어들이는 호흡이 이게 단전호흡이에요. 그러려면 호흡이 깊어야 되겠지. 호흡이 짧은데 여기까지 끌어들일 수가 없어. 여기 열려야 된다고. 나는 학교 다닐 때도 단전호흡을 했었거든. 그리고 또 단전의 기를 모으는 연습이 뭐야? 꿈박을 해. 숨 들여 마시고 멈추는 거야. 단전의 힘을 딱 주고 멈추는 거야. 그럴 때 충전시키는 거야. 참는 거야. 꿈박이지. 요가에서 꿈박인데 그때는 그게 꿈박인 줄 몰랐어. 단전호흡에서 우리가 무술할 때 기를 모을 때는 딱 모아놓고 딱 힘을 단전 힘을 주고 딱 호흡을 멈추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 충전이 되면 기가 기를 모아서 칠 때 뻗는 거죠. 그럼 그때 오는 어지러움 이런 건 뭐예요? 아직 할- 훈련이 안 돼서 그렇죠. 아, 훈련이 안 돼서 아직 각성이 안 돼 있는데 호흡을 일시로 참으면 뺑 돌잖아. 불어나가 약한데 불어나가 깊은 상태에서는 꿈박을 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더 좋다고. 아직 꿈박을 호흡을 멈출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아직 각성이 안 돼서 그렇다고. 또 폐가 약한 사람들은 폐기, 체기, 상기, 기가 체하면은 어지러운 거야. 그래서 꿈박을 처음부터 시키면 되겠나 안 되겠나? 시계. 하지만 몸이 안 좋은 사람한테 호흡 마시고 호흡 멈추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고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상하게 대구에서 요가를 지도를 하면서 꿈박을 시키더라고. 일반 그 대중요가를 하면서 일반 회원들한테 그런 요가도 있어. 내가 뭐 공개적으로 디스할 수는 없지만, 응? 여기 나오니까 가만 있어. 공개적으로 디스할 수는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뭐 깊게 뭐 체계적으로 꿈박을 하는 건 아니니까 물이 오진 않아. 근데 그게 이제 후유증이 있지. 순간적으로 얼굴이 창백해질 수 있고 머리가 아플 수 있고 띵할 수 있고 어지럼 수 있고 구역질 날 수도 있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시키면 안 되죠. 호흡은 자연스러운 거야 사실은. 자연스럽게 시간을 마시고 멈추고 자연스럽게 내쉬고 해야 되는 거지. 막 인위적으로 마셨다가 멈췄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건 고대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것도 수행을 하고자 하는, 육체를 각성시키고자 하는 요가 행자들이나 신선들이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 그치?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면서 호흡의 지식을 훈박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라나야마 호흡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일단 육체가 각성이 돼야 눈에 보이지 않는 호흡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가는 거야. 그거 중요하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아사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프라나야마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요가에서. 요가의 팔지치기에서 아사나가 프라나야마보다 더 중요하면 뒤에 나와야 되겠지? 근데 아사나 뒤에 아사나 다음에 뭐야? 프라나야마. 그 다음에 뭐야? 팔지치 야마, 니야마, 아사나, 프라나야마 네 번 했어. 그 다음에 뭐야? 프라나야마 뒤에 바라나. 빨리빨리 나와야지. 바라나. 감각 아니 그 프라티야라 프라티 감각제요. 제요. 거기까지가 아사나, 프라나야마, 프라티야라가 육체적으로 행하는 거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로 눈에 보이는 걸 각성시켰을 때, 각성이 일어났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호흡의 통제가 이루어졌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 마음작용 이런 게 제어가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뭐가 이제 그 다음에 뭐야? 달아나. 디아나 사마디. 그래. 그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네. 요거의 가장 중요한 것들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뒤로 갈수록 나오는 거라고. 처음에 3단계까지 야마, 니야마, 아사나까지는 어때? 눈에 다 보이는 행위들이야. 건개, 금개.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많이 적게 먹어야 돼. 깨끗해야 돼. 뭐 해야 돼? 진실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뭐 해야 돼? 청결한 생활, 도덕적인 생활, 청결한 자기관리, 헌신적인 수행, 뭐 이런 거 해서 그것도 제대로 안 그게 더 힘들어 사실. 네, 그게 되면 그냥 사람 그냥 되게 돼 있어 사실은. 야마니야마를 완벽하게 하는 요가 수행자가 있다고 하면 시간 싸움이야. 그리고 아사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요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사나가 아무리 잘해도 야마 니야마가 안 되면은 그 껍데기만 요기지. 그 진정한 요가적인 삶이 아니지. 그래?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건 눈에 안 보이잖아. 저 사람이 정말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요가적인 마인드인지, 요가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요가적인 철학으로 하고 있는지는 몰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그 사람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이는 건 뭐 인스타에서 나오는 거, 뭐 아사나 하는 동작들이나 보고 하지. 제가 지금 후달리는지 정상 상태가 별로 정상이 아닌지, 응? 감정이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보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잘 못,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은 단계가 높아진 거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거 봐도 제가 지금 되게 지금 뭔가 좀 불안하구나, 심리가 불안하구나,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구나, 사랑받고 싶어하는구나, 뭔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그런 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형체로 다 드러나거든.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드러난다고. 근데 그런 건 안 보고 그냥 쟤 되게 멋있네. 쟤 동작 저거 아사나 되게 잘하네. 이런 것만 보면 실체는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한번 집중해서 봐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보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기의 이런 개념을 알아야지. 이게 기가 모든 우리 칠정에도 관여하게 되고 감정에도 관여되고 육체에도 관여하게 되고 질병, 모든 심리적인 것, 생리적인 것, 병적인 것에 다 관여를 하는데 응? 그런 개념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단전, 중단전, 뭐 상단전이라고 뭐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들리지. 근데 여기 딱 누르면 딱 응축되는 부분이 있어. 이게 기가 약한 애들은 여기 수축 들어가. 힘 있게 힘 줘봐. 그러면 힘도 못 줘. 풀려있다고. 노인네들 하단전 풀려있다고. 기가 이게 저정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쭉 물렁물렁 하지. 우리 힘 좀 손가락도 안 들어가 여기. 응? 안 들어가. 딱 힘 딱 줘봐. 하단전. 힘 줘봐. 느껴지지? 여기 귀 축전소야. 여기 직사하는 곳이야 이렇게. 그래서 어디 사무라이 애들이 이렇게 딱. 활복할 때 찌른 데가 어디? 여기 기. 폭파시키는 거야. 기를 폭파시켜야 그냥 직사하는 거야. 가장 싫은 거지. 딴데 찌르면 피실피실 고통받다가 죽어. 엄청 고통받아 죽어. 이것도 죽는데 뭐 고통을 받겠지.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직사하는 방법이다. 질질 끌지 않고. 왜? 기를 폭파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야 진짜
그다음에 참 죽는 방법도 참 응? 기가 막히게 활동을 하는구나. 가서 뭐 심장을 찌르는데 심장을 안 찌르고 여기를 폭파시켰는데 바로 직사를 하냐고.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건데 왜 여기는 뼈 없어요? 뭐가? 되게 중요한 곳인데 심장이랑 이런 데는 중요하니까 싸고 있잖아요. 여기 왜 뼈 없어요? 말 바로 찌를 수 있게 이렇게 있죠. 심장은 이렇게 갈비뼈가 싸고 눈에 보여? 이게? 안 보이지? 모양이. 무형의 장기라고. 심장은 유형의 장기야. 눈에 보이는 그 조직이고 우리가 기적인 장기는 심포도 막을 싸고 있지만 사실 그 장기로 서양에서는 해부학적으로는 인정을 안 해주는 없는 장기잖아. 우리가 기로 봤을 때 이 심포가 장기로 보는 거야. 6.6% 보는 거지. 왜? 심포 빨아들이잖아. 음이잖아. 음기잖아. 그리고 3초 어떻게 발산해 이건 얘는. 기를 저장했다가 위로 심포 쪽으로 끌어올려주잖아. 증폭시켜서 임동맥을 통해서 활성화된 기운이 단전에서 축적돼 있다가 이걸 하고 또 쓰고 남은 기운은 다시 임동맥을 통해서 다시 만나서 밑으로 하단전으로 내려와서 다시 위로 3초 통해서 여기서 끌어올려서 심포로 훈중시켜주고 심포에서 걸으면서 빨아들여서 흡수해서 훈중시켜서 혈을 돌리고 심장을 돌리고 12경락이 활성화되고 또 12경락을 통해서 우리가 몸 섭생한 마신 공기, 육기, 비대너지, 외부로 들어온 기후, 그 다음에 음식의 기운, 뭐 이런 총량값이, 기의 총량값이 단전에서 축전돼 있다가 필요한 만큼 올라가는 것일 때. 그러니까 기가 세다. 뭐 이런 것은 기 축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인동맥의 활성화도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 무형의 장기잖아. 무형의 장기,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인데, 그러면 이 중요한 건데, 얘도 단전이라는 게 우리가 뭐 기계가 있어서 배터리처럼 이렇게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 그럼 눈에 보이는 기능이 있어. 우리가 계속 그게 뭐 딱 가다 놔야 되는 부분이야. 계속 끊임없이 생명을 유지를 해야 돼. 잠잘 때도 호흡을 하고 우리가 계속 기를 돌리고 있다고. 그 속도만 잠깐 틀릴 뿐이지. 그 사람의 생명체 기의 그 허실만큼 축적하고 쓰고 발산하고 돌리고 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똑같은 값으로다가 돌리고 축적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호흡이 깊다. 그럼 기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 더. 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지. 에너지를 조절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숨을 깔딱깔딱하고 호흡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에너지 조절을 해. 절대 못하지. 그래서 수행자들의 용기들이 왜 프라나야마에 집착을 해. 프라나야마를 하기 위해서 아사나를 한 거야. 아사나를 하는 이유가. 그럼 프라나야마 하면 어떻게 되는데? 프라나야마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감정선, 칠정에 이런 걸 갖다가 각성시킬 수 있고 통제할 수가 있다고. 그랬을 때 집중이 되지, 명상이 되지, 무상무념, 유상산매, 무상산매에 들어갔을 때 사마디, 모든 걸 초월한, 초월 상태가 될 수가 있겠지. 초월한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받을 수 있겠어? 해탈한 사람이 초월했다고. 뭐? 모든 것으로부터, 개념으로부터,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만 해탈되면 뭐 부분적인 해탈일 수 있겠지. 근데 모든 개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만물의 이치까지 다 통달을 하고 모든 걸 초월하고 해탈했다고 하면 그런 사람한테 무슨 고통이 있겠냐고. 살아있으면서도 천국에 있겠지. 우리가 고통받는 게 뭐야? 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통도 있고 외부적으로 다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받는 고통도 있다고. 그렇잖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회에서 구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경쟁해야 되고 누구한테 말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뭐 별별 음해도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아. 그지? 물질적인 거면에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내 혼자 살면 그럴 일이 없어. 그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없어. 경쟁할 일도 없어. 비교당할 일도 없어. 내가 혼자 사는데 누가 경쟁을 할 것이오.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주체라고 하면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겠어요?
아니야. 아니, 이거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야지. 키도 크게, 아, 키도 그래요? 크고, 멋있게. 키가 조금 크고 지금도 싶으시구나. 멋있으세요. 아니야, 이거 키를 조금 키우고 아주 싶으시구나. 키도 좀 키우고 좀 이렇게 좀 더 핸섬하고 더 좀 멋있게. 높게 보이고 멋있어. 응. 지금도 멋있어. 키만 조금 그래서 키우세요. 립속 써주고. 키만 조금 키우세요. 내가 내를 만들 맞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었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주체가 될 수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안 만들어놨다고. 그냥 만들어진 거야.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보니까 또 위로 올라오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주체라고 하면 더 근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지? 응? 지배를 받는 거야. 우리가 기의 지배를 받는 거야. 원래 그 근본이 기니까. 응? 그럼 그 기가 어떻게끔 잘 흘러갈 수 있게끔 그 기 조절만 좀 잘하면 되겠지. 뭐 우리가 뭐 환경도 좀 기가 좀 잘 흐르는데 좀 에너지가 좋은데 소통이 잘 되는데 탁하지 않은데 사람들 너무 탁한 사람들 나는 있는데 하지 말고, 그지? 이왕이면 음식도 맛으로 보지 말고 기로 보는 거야. 마시는 차도 기로 보고, 얘가 기가 지금 좀 좋은 건가, 좀 싱싱한 기운인 상태인가, 씨가 빠져갖고 뭐 냉장고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음식인가, 바깥에 한동안 방치돼 있던 건가 보면 알잖아.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먹으면 지혜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이거 맛있다, 달다, 짜다, 맞다, 이런 걸만 보지 말고 기로 보러. 다 기야. 차도 커피도 기고. 커피가 쓴맛이야. 쓴맛이면서도 먹으면 각성이 되지. 각성이 왜 돼? 심장 각성을 시켜버려. 근데 열은 안 나. 왜 열이 안 날까? 쓴맛인데 왜? 커피를 마시면은 되게 처음에 아주 피곤하다 각성의 머리가 확 딱 상기가 돼, 기분이. 왜 그럴 것 같아? 삼초포로 쭉 빠졌지. 그 맛으로다가 기운 통제를 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오미라고 했잖아, 오미. 네. 나중에 이제 또 정확히 내가 얘기하겠지만, 간신 비표신에서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오미가 들어간다 했어요. 오장에 오색이 들어가고 오미가 들어가고 오장이 들어가고 오행에, 그지? 오행에 오장, 오행에 간신 비표신, 모카토금수에 오장에 간신 비표신이 들어가고 오미가 들어가고, 신맛, 쓴맛, 단맛, 짠, 매운맛 그게 들어가고, 오색이 들어가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이 들어가고, 오방이 들어가고, 네. 동서남, 동남, 색깔. 동남, 중앙, 서쪽, 북쪽이 나오고. 그러니까 맛만 갖고도 우리가 이 기를 바꿀 수가 있다고. 신만 먹으면은 이게 딱 응축시켜주고, 짠만 먹으면 떨어뜨려주고, 열날 때 어떻게 해? 열날 때 먹는 해열제 같은 경우 되게 습지. 쌉싸하게 쓰겁지. 쓰거운 것들이 다 열을 내리는 것들이야. 단맛이 열을 내리는 것들은 하나도 없죠. 단맛은 다 해당이 돼. 중화를 시켜버린다고. 그래서 비장이 중앙에 있잖아. 그래서 비장은 단맛으로 다 통제를 한다고. 오장이 단들면. 그 폐는 왜 매운맛이라고 해놨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폐가 서늘하게 떨어지지. 매운맛하고 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왜 거기 폐에다가는 오미를 매운맛을 갖다가 적용을 했냐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없지. 없죠. 방금 생각. 폐는 어때? 서늘하게 다운되는 가을의 겨울철이지. 기가 떨어진다고. 하강하는 계절이라고. 그 매운맛을 치면 어떻게 돼? 확 올라오지. 간에다가는 왜 신맛을 넣냐고. 간은 자꾸 승발하려고 그래. 막 뻗으려고 해. 거기다가 매운맛을 치게 되면 어떻게 해? 분노가 차오르겠지. 그럼 안 돼. 그래서 신맛을 시큼한 걸 해야지. 자꾸 뻗으려고 하는 거 좀 저장을 시켜놔야지. 그래서 반대되는 성질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심장 펑펑펑펑 불이 나도록 빵빵빵 막 열이 펄펄펄 나는 데다가 거기다 매운맛 갖다 쳐뿌리게 되면 불난 집에 불 치는 거야, 그지?
불난 집에다가 더 불때도 막 부채질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그럼 우리 몸에 이게 타갖고 열이 나갖고 어떻게 돼? 폭발한다고. 폐폭발해. 그래서 그 쓴맛으로다가 딱 내리잖아. 해열제에 들어가는 약들이 보면 다 그 쓴맛들이 있다고. 심장 서늘하게 내려오는 데다가 응? 내려오는 계절에다가 신맛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지. 쓴맛 먹으면 안 되겠지. 커피 먹어봐 가을에. 처음엔 좋을 것 같지만 자꾸 다운된다고. 응? 다운된다고. 매운맛을 먹어줘야 돼. 매운 거 이렇게 기가 좀 떨어질 때 같은 경우는 매콤해서 땡초로 갖다가 쫙 해서 먹어봐봐. 매운 거 먹어? 못 먹어요. 못 먹지? 아예 못 먹어요. 그 아예 못 먹어요. 오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못 먹는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폐기가 약해진다. 매운 거 먹어야겠네. 당연하지. 너무 매운데. 저는 불가. 그러니까 바로 못 먹으면 썰어서 된장찌개에다 땡초 매운 거 썰어서 뭐 먹을 수 있잖아. 간접적으로는 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바로 매운 걸 못 먹는데 그 진짜 매운 거 땡초를 먹으면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 이걸 실력을 하는 내가 봤어. 폐기는 정말 약한 선천적으로 너무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나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매운맛을 못 먹는다고 폐기 계속 떨어져. 특히 가을철 같은 데는 적당히 매운 땡초를 실어서 된장찌개에다 착착착착 해서 먹어줘야 되겠지. 약간 매콤한 맵다. 이 정도.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돼? 올라오지 그지? 폐기가 떨어지잖아. 가을철에. 그럼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된장은 진짜 잘 그러니까 내가 못 먹는 맛이잖아. 취약한 쪽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한 번씩 먹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유경아. 맞지? 저 매운맛 못 먹어요. 매운 단 것만 먹으려고 하고 달달하고 시원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가뜩이나 소음인들이 몸이 응축되는 게 많거든. 거기도 좀 달고 참. 소음인이 뭐야? 물의 성향이 강하지? 네. 겨울이야. 겨울. 간신 비피시는 신장의 경우에 해당돼 소음인이. 그러니까 응축하는 성질이 강하다고. 그럼 어떻게 해? 소음인들 되게 유연할 때 별로 없어. 선천적으로. 왜 응축성이 강하니까. 수축성이 강하다고. 뭔가 이렇게 웅크리는 성향이 강한데 유연성이 이렇게 푸는 거잖아.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 서양인이라든지 뭐 태양인들은 열이 있잖아. 열이 있어서 발산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뻗치는 게 있기 때문에 몸을 빨리 올리게 그래서 돼. 내가 체질을 알면 내가 체질이 이래서 그렇구나 하면 그냥 그 체질에 맞게끔 하면 돼. 절대 내 노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조건이 안 좋아서 그냥 체질적으로 내가 기운이 오는데 그렇지.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누군가에는 이게 안 좋은 음식이 누군가에는 좋은 영향을 할 수가 있다. 그 짠맛이 들어가는 거야 신장에는. 너무 이게 짠맛을 안 먹으면 계속 응축만 하는 거야. 그럼 굳어버릴 수도 있겠지. 겨울에 어떻게 돼? 응축돼 얼음이 얼어버리잖아. 찬성분이 강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얼어. 그럼 생명체가 자꾸 수축 강해야 되잖아. 그거를 적당히 풀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풀어줘? 짠맛이 들어가야 풀어진다고. 소금 좋은 거 짠맛이 들어가면 풀리지. 그 바다가 한겨울에 얼는 거 봤어? 얼음이 얼리는 거 봤어? 짠맛이 있기 때문에 그 차가운 영하 몇 도 그해도 바다는 잘 얼지 않아. 북극 같은데 진짜 위험하고 엄청나게 낮게 내려가면 북극도 이제 얼음이 얼리지만 어지간한 추위에서 바다는 얼지가 않는다. 왜?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짠 성분을 풀어주는 성향이 있다고. 짠 걸 먹네. 그래서 바닷가 근처 제주에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다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성분이 짠 걸 주로 좀 많이 먹게 되지. 주식이 뭐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도 염분성이 강하지. 뭐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해조류라든지 모든 것들이 주식이 거의 짠 성분이 많지. 그래서 관절이 유연해. 그 근질도 유연해. 관절과 근육이 유연해. 그래서 요가하기 좋겠지. 적당히 또 습도도 있네. 태양 한수가 있네. 사회양 상하 기온도 있네.
소음 군화, 소양 상화, 적당한 태음 습도, 예? 우리가 몸쓰기에는 좋은 그런 구조, 이렇게 기후 환경을 가질 수가 있겠지. 인도에도 가면은 너무 이렇게 분지보다는 바다 쪽에 있는 남인도 쪽에 고아라든지 깨랄라라든지 뭐 이런 쪽에 가서 요가하기가 아주 좋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견과류는 무슨 맛이에요? 뭐 견과류. 경과류 다양한 거지. 그 경과류 아. 고소한 맛도 있고 그 안에는 그것 따라서 땅콩이라든지 뭐 아몬드라든지 뭐 잣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고소하면서도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 거기 그냥 중화되어 있는 맛도 많잖아. 이렇게 견과류가 뭐 쓰거나 맞아. 뭐 짜거나 맵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 대부분 보면 좀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한 맛을 띠고 있지. 근데 그거를 뭐 맛으로 다 분류를 하려는 것도 없어. 근데 그거는 좀 단맛에 들어가고. 근데 또 자세히 맛을 보면 미각자들이 보면 약간 단맛이면서 약간 쓴맛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신맛이 있는 것도 있고, 단 게 있으면서 신맛과 결합되어 있는 게 있고, 짠맛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고소하면서 이런 게 다 이렇게 믹시되어 있는 게 있다고. 그걸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뭐 오미로 했지만 오미만 있는 게 아니야. 네. 안 그래? 분석을 들어가면 뭐 약간 뭐 씁쓸 텁텁한 것도 있고 뭐 짭짤 달짝지근한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막 섞인 게 있어. 한 가지 맛만 있는 게 아니야. 응?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지. 그 맛 중에서 하나를 먹었는데 하나는 요거는 간으로도 가기도 하고 요거는 심장으로 갈 수도 있고 폐로 갈 수도 있고 맛에 따라서 각 장기에서 필요한 만큼 분산이 될 수도 있겠지, 그지? 흡수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는 거 있지. 얘가 위에서 막 보내는 게 아니야. 위에서 얘는 소장이 돼갖고 여기서 소장해서 돼갖고 얘는 여기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운에 따라서 이게 자연적으로 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배분이 되는 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장에서 하는 비통혈에서 얘기하는 비통혈, 비장이 혈을 통솔한다고 하는 게 음식의 영향을 통솔한다는 얘기. 50분. 할까요? 몇 시야? 52분. 벌써?